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동남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순방을 앞두고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요. MBC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 탄압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이라며 MBC의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도 MBC 탑승 배제 관련 질문에 해외 순방을 가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취재 편의를 제공해왔던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 배제 결정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익의 각축장인 순방 외교의 성과를 훼손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해 지난 9월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한 대응 조치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옳으냐는 고민 속에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가 기자들로부터 취재진 비용은 각 언론사가 부담하는데 어떤 세금이 취재 편의에 들어간다는 말이냐는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순방 출국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전용기 탑승 거부를 통보한 데 대해 MBC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용기 탑승 거부 결정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합의하고 구축해온 민주주의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이자 새로운 형태의 언론 탄압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현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은 성명서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외신들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긴급총회를 개최한 대통령실 중앙기자실 기자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MBC 취재 배제 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출입기자단은 전용기 동승 취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고 관련 비용도 언론사들이 전액 부담하는데 마치 특혜를 베푸는 듯 접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언론사는 이번 배제 조치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겨레는 언론을 통제하려는 반민주주의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고 경향신문 역시 전용기 동승은 대통령의 공적 활동을 취재하기 위함인데 이번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라며 전용기 이용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의 입장 표명과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외신기자클럽 이사회가 내외신 모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외신 기자들도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에 주재했던 영국 BBC 방송 로라 비커 기자는 싫어하는 방송 취재진을 해외 순방에서 배제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한 글로벌 이미지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아시아 주재기자 니콜라 스미스는 대통령실이 명확한 설명 없이 왜곡된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의 체드 오캐롤 기자는 북한이 자국에 방문하는 기자들에게 사용하는 논리를 살펴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7.7% 상승해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7.7% 올랐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0.2%포인트 낮은 것으로 상승폭도 올 들어서 가장 낮았습니다. 전달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도 6.3%, 역시 전망치보다 낮았습니다. 지난 석 달간 하락세를 보이던 에너지 값이 오름세로 전환했지만 중고차와 의료비가 진정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물가 상승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주거비와 다소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치솟고 있는 식료품비는 불안 요인입니다. 어쨌든 당장 시장에서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던 미 연준이 물가 쇼크에서 벗어나 다소 여유를 찾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물가가 주춤해진 것과 관련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포기하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켜지면서 금리 인상 압박도 약해질 거라는 기대감에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는 하락한 반면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급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중 6% 이상 올라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3, 4%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4번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미 연준이 오는 12월 기준금리는 이보다 낮은 0.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더 많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최종금리가 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다음 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연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도발 문제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북한이 핵실험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중간 선거를 마친 바이든 대통령과 3년임을 확정한 시진핑 주석이 다음 주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두 나라가 양국 관계, 경제, 대만 문제, 북한 문제는 물론 세계 정세와 기후 변화까지 글로벌 이슈를 다룰 것이고 서로 간 지켜줘야 할 선, 이른바 레드라인도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When we talk, is lay out what kind of each of our red lines are. Understand what he believes to be in the critical national interests of China. 백악관은 특히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 문제도 다룰 거라고 했습니다. 또 육자회담을 거론하면서 미중은 북핵 문제를 두고 협력한 역사가 있다고 강조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관련해서 백악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추가로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e are also concerned about further potential long-range missile tests in addition to the possibility of a nuclear test. And so we'll be watching carefully for both of those. 백악관은 오는 일요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를 논의할 것이고 특히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도 다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